저는 제 소개를 할 적에 저의 학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력이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크게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 원인이 있고요. 이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많습니다. 72세인데, 완전히 은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젊기 때문에, 뭔가 진짜 평상시에 내가 해보던 교육, 진정으로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거, 그걸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청중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과 이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왜냐면 저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제가 할 적에 명함 뒤에 항상 이 사명선언문을 저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사명선언문에 저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쫓아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면 motivate, inspire, support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선언문도 이것도 너무 길어요. 이걸 세 줄로, 세 단어로 압축을 하면 motivate, inspire, support가 됩니다. 이 세 단어가 바로 저한테는 생명의 어떤 하나의 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동화상인데 이제 PDF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2028년도 뉴욕의 뒷골목입니다. 인공지능들이 다니면서 인간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용계급, 영어로 useless class라고 합니다. 무용계급, 그리고 프레카리아트의 등장된다. 예, 프레카리아트 같은 경우에는 99점 뭐 이렇게 높아가는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프레카리아트는 이게 소위 말하는 천민들이나 또는 노숙자, 난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리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윤리적 정치적 위기가 오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싱클레러티라는 말 아시죠? 이런 때가 한꺼번에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아주 의미 있는, 저는 이 한 장면 가지고서 몇 편의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앞에 있는 나무를 올라가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규율에서 이 나무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물통에 있는 금붕어도 있고 각각 다른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 보고 저 나무를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가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깨는 것이 쉽진 않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깨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이거를 깨줍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여기 손주훈 메가스터디 CEO가 이런 얘기했던 거를 제가 듣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교육의 괴수가 사교육 붕괴를 말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사교육은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개천에서 용이 다시 탄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같은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교육의 대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제 사교육이 무너진다는 얘기, 교육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교육혁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분이 이 얘기하라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스카이 대학을 왜 가려고 그럽니까? 요즘 강남의 초등학교 애들은 그 서울대 의대반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조국 교수도 그렇고, 이번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라든지 청문회에 오르는 사람은 거의 교육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국증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서울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한마디로 편안하고 남에게 존경받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의사, 판사, 판검사, 그 다음에 교수, CEO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교육의 이제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지위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의사를 보면은요, 그 가천대학교에서 환자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단을 받을 때 인공지능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한테 갈 것이냐 그랬습니다. 이제 95% 이상이 인공지능한테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자를 놓고 스캐닝하면은 딱 몸을 스캐닝하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병 증세, 몸의 구체적인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인간 의사한테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단 얘기는 네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육의 이제 명문대학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이 신뢰들이 지금 온 난성에 많은 대학들이 나타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이 무너지고 교육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좀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뭐냐? 사회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회혁명이 된다는 얘기는 교육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든지 또는 일자리 측면에서 보는 건 대단히 좁은 논이라고 보고요. 큰 논으로 봐야 된다. 이건 사회혁명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는 사회혁명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사회혁명이다라고 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사회혁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가느냐,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가느냐. 디스토피아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선택길에 있는데, 이 선택길에서 인공지능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많이 인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be more, 우리는 좀 더 휴머니스틱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think more, 생각을 더 하고, 그 다음에 create more, 이렇게 be, think, create 이 3단계로 우리는 좀 더 사고력이 높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멀티플 띵커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한 눈만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고려하는 이런 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로 이 병든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는 바로 이것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창의성, 성찰, 공감 능력, 적응력, 사고력. 이 사고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비판적 사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티컬 띵킹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보다도 이제 창의성 잘 아실 거고, 성찰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제 교육을 통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렬하게 비판할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병든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서, 또는 복지부동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통렬한 저의 그 자성의 성찰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육은 꾸지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그런 거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안 되고서 리더십 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옷 하나 교육 이제 파트거든요. 이 파트별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여기 엠퍼티라고 하는 겁니다. 엠퍼티. 그 다음에 적응력은 어댑터빌리티라고 하는. 근데 이 5가지는 어디에서 제가 이 5가지를 깔고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핀란드 4C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핀란드가 교육의 선진국인데 거기서 하는 4C라는 게 이 C가 요 중에서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국의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저의 노하우를 좀 집어넣어서 좀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멀티플 띵킹이나 지금 5개 말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로 표현이 되느냐? 이솝 이야기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솝 이야기라고 하면은 특히 그 전문가들이나 성인들은 에이 그럴 겁니다. 왜? 너무 유치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솝 동화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이솝 동화를 색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솝에서 교훈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에서 배우는 건 한 가지입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딱 한 가지거든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이솝 동화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솝 동화를 교훈,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는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배울 게 뭐 있어요? 한번 껄껄 읊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통렬한 비판을 크리티컬 띵킹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솝 동화처럼 자본주의 논리는 뭔가 경쟁인데 경쟁이 잘 나타나는 4가지 단어가 있었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솝 동화 이게 적자생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를 속이고 죽이고 막 놀리고 비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약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이솝 동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솝 동화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솝 동화 세팅에서 토끼가 거북이한테 나하고 달리기를 할래라고 제안을 했으면은 그거는 폭력입니다.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적자생존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폭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한테 나하고 경기할래라고 했으면 그건 뭘 말할까요? 뭔가 something significant,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거 찾아내라고 합니다. 전 전도 줍니다. 찾아내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돼서 토끼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거북이가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갈까요? 더 조심조심 살금살금 걸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깨면은 토끼가 이겨버리니까요. 전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그런 비겁한 자세로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날 수 없다. 찾아가라. 토끼한테 찾아가라. 찾아가서 깨워라.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갈래? Shall we? 그래 이런다. 이게 컬래버레이션이고 이게 엠퍼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은 그때서부터 결승전까지는 축제가 됩니다. 어떻게 축제가 되겠습니까? 가다가 거북이가 지치면은 토끼가 등에 업고 뜁니다. 가다가 강이 나오면은 그때는 토끼가 거북이 등을 타고 갑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컬래버레이션이고 이것이 크리티컬 띵킹이고 이거 크리에이티비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잘 만든 동영상이 나오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주막한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아마 이솝 동화라는데 좋은 이미지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다. 옛날에 침대에서 들려주던 어머니가 들려주던 동화.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사고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배우고 창의력 하면은 그림 다르게 그리고 하는 걸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력에서 나온다. 사고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의 인류, 정말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지혜가 넘치고 스마트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면은 우리 유토피아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